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어로 이야기해 볼까요? 과제 1. 쓰기. 경제면에 난 신문 기사의 일부입니다. 제목에 맞춰 보기와 같이 기사를 만들어 보십시오. 보기를 먼저 볼까요? 가죽옷 꼼꼼히 살펴야. 겨울이 다가오면서 최근 가죽옷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가죽옷은 가격이 비싼 데다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입는 옷이니만큼 꼼꼼하게 살펴본 뒤 사야 한다. 아, 헤드라인을 보고 기사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이군요. 여러분, 헤드라인이 뭐예요? 보기에서는 가죽옷 꼼꼼히 살펴야 이게 헤드라인이네요. 그렇다면 헤드라인이 무슨 뜻이에요? 헤드라인은 신문을 비롯한 각종 기사에서 내용의 요점을 아주 짧게 정리하여 본문보다 큰 글씨로 첫 번째 놓이는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기사를 볼까요? 헤드라인은 뭐라고 적혀져 있나요? 고객들 눈 높아져 서비스 개선 시급. 자, 그럼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최근 고객들은 아무 제품이나 사지 않는다. 이렇게 고객들의 눈이 높아졌으니만큼 서비스도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서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서비스도 개선이 시급하다에서 시급이란 말은 한자에서 온 한자어예요. 중국어에도 口语和书面语有区别，是吧?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에서도 기사와 같은 글은 서면어를 많이 쓰는데 서면어의 대부분은 한자에서 온 한자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사 헤드라인을 볼까요? 투자, 수익이 많으면 손실도 큰 법, 주의해야. 최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니만큼 주식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다. 주식은 수익이 많은 만큼 손실도 큰 법이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성을 따져보고 주의해서 투자해야 한다. 과제 2. 읽고 쓰기. 첫 번째, 다음은 무슨 뜻일까요? 아래의 뜻에 맞는 표현을 쓰십시오. 돈을 펑펑 쓴다. 여기서 펑펑이란 돈을 헤프게 마구 쓰는 모양을 나타내요. 돈을 물 쓰듯 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밑 빠진 독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것을 독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장을 넣는 독이라고 하여서 장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밑이 빠지다 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장독 밑에 구멍이 나거나 흠집이 생겨서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장독 밑에 구멍이 있으니 안에 있는 물이 계속 흘러나가겠죠. 그러니 물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겠죠. 물 붓기에서 붓기라는 말은 동사 붓다에 기가 더해진 형태예요. 이렇게 동사에 기가 더해지면 동사가 명사의 형태가 되는 거죠. 붓다라는 동사는 액체를 다른 곳에 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물 붓기는 물을 붓다 라는 뜻이죠. 就是倒水的意思. 자, 아래의 뜻에 맞는 표현을 쓰십시오.
1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아무리 벌어도 항상 부족하다. 이 뜻에 맞는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2번. 돈을 많이 쓰고 낭비한다. 어떤 표현일까요? 돈을 물 쓰듯 한다. 돈을 펑펑 쓴다. 두 번째, 다음은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법을 소개하고 써 보십시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네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 저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람으로서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됩니다. 이제 저도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자, 어떤 대답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 저는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를 쓰면 돈을 쓸 때마다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가계부에 기록하고 월말이 되면 가계부를 보고 내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 부분은 없는지 다음 달에는 어디에 돈을 좀 덜 써야 할지 살펴볼 수 있어서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돈을 모으는 방법.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아 가계부를 쓸 수는 없지만 대신 봉투를 이용합니다. 우선 한 달 동안 돈을 쓸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쓸지 나누어 놓은 다음 그걸 각각 다른 봉투에 따로따로 넣어둡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봉투 안에 넣어둔 계획된 돈만큼만 씁니다. 또 작은 돈을 큰 돈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돼지 저금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쇼핑하고 남은 잔돈이나 지갑에 남은 잔돈은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잔돈을 돼지 저금통에 모아보십시오. 1년이 지나면 제법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선생님도 남은 잔돈은 돼지 저금통에 넣어두곤 해요. 자, 세 번째 돈을 모으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보험을 듭니다. 아무 사고가 없으면 지금은 손해보는 느낌이지만 정말 큰일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는 보험만큼 도움이 되는 것도 없으니까요. 자, 여러분. 세 가지의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모으세요? 여러분의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선생님의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돈을 잘 관리하려면 저축을 잘해야 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월급은 그대로이니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지출을 적게 하고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 취직을 했을 때는 돈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은행 적금에 가입하여 월급의 50%를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펀드에 투자하였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면 이율이 좀 낮은 편이지만 아직은 펀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잘하고 있으니만큼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또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4개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예비 통장, 투자금 통장.
이렇게 4개로 만들었습니다. 월급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고 생활비 통장은 생활비로 쓸 돈을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예비 통장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등 예상치 못하게 필요한 돈을 넣어두는 통장입니다. 그리고 투자금 통장은 주식이나 펀드 등 투자를 위한 통장입니다. 이렇게 용도에 따라 돈을 분배하고 계획된 돈만 씁니다. 돈을 잘 분배해서 사용하니만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친구들이 쓴 답글 중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쓴 답글 중에서 여러분과 비슷한 것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도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돈 모으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니 돈을 많이 모으신 분들께 여쭤볼 따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돈 모으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니만큼 저는 꼭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을 모으는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선생님한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바이바이.